네, 그럼 2부 첫 순서 마켓세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증권 강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이슈들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내적으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가 개막이 되는데 배터리 3사가 총 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얘기 들어볼 거고요. 정책 기대감 속에 전일 또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차장님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부 합의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인터배터리라고 부르던데 올해 배터리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슈가 시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인터배터리 네.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관련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 3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 소재나 장비 업체들 대부분이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다양한 기술이 좀 선보일 예정이라서 관련 섹터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또 이쪽 섹터가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지는 이제 이벤트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그래도 뜯어보면 SK온이 또 포드와 손을 잡고 터키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라는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가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업체들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좀 시장에 존재하나요? 말씀하셨다시피 SK온이 포드랑 터키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GM이랑 이제 캐나다 북미 쪽에서 한 4억 불 정도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테슬라가 한 나흘 만에 모델 3랑 모델 Y 가격을 또 추가 인상하면서 지금 수익성 압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또 흥미롭게 좀 보셔야 될 것은 G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장비 투자가 이번 주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D&T, A-Pro 같은 회사들이 장비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지금 꼽히고 있는 PNT가 3월에만 한 4건 정도의 장비 수주를 크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차 전지 섹터와 업종이 호재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혹은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서 있어서 차장님께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흐름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편인 건지?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이제 얼티엄셀스의 장비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비주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의 장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가장 우려됐던 게 사실 소재주였거든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니켈, 알루미늄 가격들의 소재 가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마진 압박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우려가 피크 아웃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고점에서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투기적 포지션들이 롱 포지션을 좀 청산하면서 좀 가격 부담이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소재주한테 다시 또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종의 턴어라운드를 다시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는 배터리 셀 업체 있고 소재 있고 장비 있잖아요. 예. 좀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장비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 자금으로 지금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SK온도 외부 자금 조달을 하면서 결국 그 자금은 장비 투자부터 결국 시작을 할 거라서 장비주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가 1순위, 2순위는요? 그다음 소재주죠. 소재주. 배터리 셀 업체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아무래도 셀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뭐 시총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크고, 그다음에 항상 뭐 경쟁사, 그러니까 CATL 뭐 이런 데 있어서 비교 우위를 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배터리 오늘 이제 개막이 됩니다. 올해 배터리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섹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차장님의 의견 첫 번째 이슈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콜라보, 뭐 건설, 부동산 쪽 얘기인 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 속에 대형 건설주에 있어서 중소형 건설주들까지 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예, 최근에 네. 뭐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좀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이 내수 위주의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좀 시장 환경을 좀 안 타는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뭐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주택 시장 공약 중에서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 재건축 규제 의 대폭 완화였거든요. 그리고 또 3월 3일에 뭐 서울시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35층 층고 규제를 뭐 네. 8년 만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뭐 건설주에서는 뭐 대형주 GS건설을 필두로 해서 뭐 건자재, 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도 뭐 같이 동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쪽 섹터는 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까요? 예, 관심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근데 그런 관심들이 이제 초기에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미 어느 정도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초반의 상승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건설주만 볼 게 아니라 뭐 건자재, 가구 관련주들까지도 최근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뭐 이쪽 섹터를 보게 되면은 건설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철근, 시멘트, 유리 등등 뭐 건자재 쪽은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돼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네. 결국 시공을 하는 사실 건설사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쪽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대형 건설사,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니까 대형 건설사 가장 중요하고, 결국 이러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뭐 건자재, 인테리어, 뭐 시멘트, 추가적으로 뭐 신탁사까지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분야별로 하나씩 담으면 너무 투머치일까요? 분할을 해서 뭐 담으시는 건 사실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시멘트 하나 담고, 예. 건설사 하나 담고, 뭐 가구 관련주 하나 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결국 뭐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네. 말씀하셨던 게 이제 동반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특히 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건설 건자재와 관련해서 탑픽으로 좀 보고 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건설사 중에서는 아마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수혜는 사실 대형 건설사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축 선호 1위 브랜드인 뭐 자이를 갖고 있는 뭐 GS건설이 대형주에서는 탑픽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모멘텀을 좀 이용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룡건설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S건설이나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주가 상승이 많이 이뤄진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테리어, 건자재, 뭐 시멘트 이런 업종들도 같이 오를 것 같고, 신탁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탁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수주 잔고가 이미 충분히 많은 상황이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자산 신탁, 한국 토지 신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상장되어 있는 신탁사는 딱 저거 2개잖아요. 네네. 뭐 종목을 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차별성은 없나요? 사실 큰 차별성은 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예, 밸류에이션도 비슷하고요. 네. 실적 모멘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내에서는 GS건설을 꼽아주셨고 중소형 건설사 내에서는 계룡건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로 신탁사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중에 취향껏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로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건설과 건자재 섹터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켓세븐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